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그 실린더 제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프로그램하고 교환 같은 걸 다 배포해 드리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영상도 자세히 보셔야겠죠. 자, 일단 그 폴더 압축을 푸시면 이 실린더 제어 강의 자료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PLC 프로그램하고 터치 프로그램 여기에다만 여러분들이 그 작화하시거나 아니면 PLC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안에다가 그 실린더 제어 알고리즘을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PLC 프로그램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동작을 해요. 자, 이 폴더 두 개 파일을 열으면 자, 이런 화면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있는 실린더랑 똑같아요. 그 편솔 두 개로 복동 실린더를 제어할 거고, 그리고 양솔 두 개로 복동 실린더를 제어를 할 건데, 일단 시간 봐서 양솔, 편솔 실린더 제어 어떻게 하는지 40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같이 해드리고, 못하면 뭐 이번 주는 편솔 제어, 다음 주는 양솔 제어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타워 램프는 아직 사용을 할 건 아니고요.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작 버튼, 정지 버튼, 리셋 버튼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바이스 속성을 변경을 하지 마세요. 그 교환에도 다 써놓을 겁니다. 제가 그 A 실린더의 후진 센서 신호는 X10으로 고정이고 전진은 X11, B 실린더의 X12, 후진은 X12, 전진은 X13, 그리고 C 실린더의 후진은 X14, X15, 그리고 D 실린더의 후진은 X16, X17 이렇게 다 고정으로 써야 됩니다. 학교 가서는 뭐 접점에 따라서 다르게 배선해서 그 어드레스 그 배선한 대로 지정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변경하시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하고 정지 버튼, 리셋 버튼 요거 세 개도 그 고정으로 좀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타워 램프는 나중에 쓸 때 가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것도 역시 접점을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그 솔레노이드 밸브 신호를 넣어줬어야 됐는데, 아마 그거 솔레노이드 밸브는 그려놓지 못했어요. 자, 솔레노이드는 A 실린더 전진 코일 신호가 Y20으로 픽스되어 있고요. 그리고 B 실린더는 Y21, 그리고 C는 전진이 Y22, 후진이 Y23, D 실린더는 전진이 Y24, 후진이 Y25입니다. 자, A 실린더, B 실린더는 코일 신호가 두 개밖에 없고, C 실린더, D 실린더는 코일 신호가 각기 전진 하나, 후진 하나, 전진 하나, 후진 하나인데, 그 신호를 이렇게 준 이유가 있어요. A 실린더, B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편솔입니다. 신호를 끊으면 자동 복귀해요. 근데 C 실린더, D 실린더는 그 양솔입니다. 더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전진해 있으면 그 위치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후진의 신호를 넣어줘야만 실린더가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몇 가지 규칙들이 또 있는데, 그 입력 신호 X는 디바이스를 변경하시면 안 돼요. 뭐 X 나는 실린더 A 실린더 후진 신호를 X 뭐 0으로 쓰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바꾸셔서 쓰시고, 지금은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신호는 XY는 디바이스를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부 메모리 M과 D, 이 M은 비트 디바이스고 D는 워드 디바이스죠. 그래서 이거는 0부터 499번까지만 사용하세요. 이거 넘어가면 프로그램 오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M은 뭐 한 진짜 많이 쓰면 100번까지 쓸지도 모르겠네요. 한 10개 아니면 20개 쓰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D는 뭐 한두 개, 뭐 글자까지 표현하면 한 3, 4개 정도, 뭐 그 정도 쓰고 말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이름하고 숫자 그 학번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못 하게 되면 자리가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위로 조금만 올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규칙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요거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거랑 똑같죠? 자,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자, 그럼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표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작 버튼의 신호가 X0만 쓰라 그랬잖아요. X0 픽스돼 있다고. X0가 온다면 X0가 온다면이 아니고 일단 조건을 먼저 좀 줘야겠죠. A 실린더, 뭐 B 실린더, C 실린더 어떻게 작동을 할 건지 뭐 그런 조건부터 설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우리 전학기 때 배웠었죠. 그 A 플러스 뭐 A 마이너스 뭐 이런 규칙에 대해서. 자,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이쪽이 나오네요. A 플러스는 A 실린더가 전진하라는 얘기고 A 마이너스는 A 실린더 후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 실린더 B 플러스란 얘기는 뭐겠어요? B 실린더 전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B 마이너스는 B 실린더 후진하라는 얘기입니다. C, D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뭐 B 플러스, B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뭐 1초 딜레이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1초 있다가 뭐 A 플러스, 뭐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런 거 할 때 1초 딜레이란 얘기는 다 1초씩 딜레이를 주면서 제어를 하란 얘기예요. 다음 프로그램 한번 짜볼게요. 조건을 먼저 줘야겠죠? 조건. 코멘트부터 달아줄게요. 우리가 지금 제어하려고 하는 건 A 플러스 그리고 A 마이너스입니다. A 플러스 A 마이너스. 그러면 A 실린더 전진했다 후진하란 얘기죠. 자, X0의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 Y 20이 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 편솔 제어는 이렇게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디버그 시뮬레이션 시작. 자, 이건 어디다 놓을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터치 가야 되죠. 툴, 시뮬레이터, 액티베이트. 이거 내려놓을게요. 자, 시작 버튼 누릅니다. 자, 전진했죠. 떼면 후진되죠. 시작 버튼에서 손 떼면. 자, 시작 버튼 다시 누르면 X0 온대서 Y20
온 되면서 A 실린더가 전진을 했죠. A 실린더 전진하면서 센서 신호에 불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지금 같은 상황은 그냥 X 제로 신호가 들어오면 Y20이 켜지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실린더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린더 제어를 하려면 그 실린더의 센서 신호, 이 실린더가 지금 전진해 있느냐 후진해 있느냐 그 센서 신호를 알아야 되죠. 이거 전학기 때 했었잖아요. 리뷰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 A 실린더 후진 센서 신호가 X10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X11. 그럼 이걸 그냥 제어하면 뭐 그냥 실린더 제어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제어를 방법을 한번 바꿔볼까요? X0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Y20, 우리가 이거를 그 A 실린더 전진하는 솔레노이드 코일에 배선을 연결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X0가 들어왔을 때 Y20이 온 돼야 되는데 Y20이 온 되면서 A 실린더가 전진을 할 건데, 그러면 실린더 상태가 어때야 돼요? 후진 상태야겠죠? 그럼 후진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센서 신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센서 신호가 여기에 들어가 줘야겠죠. X10이 들어가 줘야 작동을 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실린더가 후진돼 있기 때문에 여기 신호가 이렇게 온 되는 거로 나오잖아요. 이 실린더가 전진돼 있는 상태는 이게 온이 안 돼요. 자, 이게 요 신호입니다. 요 신호. 자, 그러면 제가 실린더를 전진을 시켜볼게요. 이 센서 신호가 꺼지나 안 꺼지나. 시작을 눌렀을 때, 자, 센서 신호 꺼지죠. 이 너무 빨라서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눌러서 꺼지니까 편솔 같은 경우에는 전진했다가 신호 끊어버리니까 바로 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전진 후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왜? X10 신호 때문에. 자,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자, 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자기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편솔은 기본적으로 자기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Y20이 바로 출력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Y20을 뭘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어떤 그 코일 신호로 Y20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Y2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내부 메모리 M을 써서 자기 유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M0로 Y20을 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X0가 들어오고 실린더가 현재 후진 상태이면 M0가 온 돼서 M0가 Y20을 켜주면서 솔레노이드 A 실린더에 물려있던 솔레노이드 밸브가 온이 되면서 공압의 방을 바꿔주면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X0 신호 들어오면 Y20 A 실린더 전진하겠죠. 그럼 후진은 어떻게 시킬 거야? 후진 시키는 방법 간단하죠. 여기에 뭔가로 끊어주면, 어떤 신호로 이 자기 유지된 걸 해제시켜주면 실린더가 다시 후진을 하겠죠. 뭘로 끊어줘야 돼? 이거를 X11로 끊어주게 되면 이 자기 유지가 해제가 되면서 Y20에 전달되고 있던 신호, 솔레노이드 밸브 코일에 전달되고 있던 신호가 끊기면서 실린더는 자동 복귀를 하겠죠. 왜?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동 복귀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편솔이라서 신호를 끊어주면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누릅니다. 자, 전진했다 후진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신호 딱 들어오면서 다시 후진해서 복귀를 하죠.
자, 이게 요 신호고 이게 요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자, 이게 신호가 너무 빨라서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타이머란 걸 써줘요. 타이머 배웠잖아요. 자, 여기다 타이머를 써주려면 프로그램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자, 일단 요거 지워놓고 여기로 내려가서 M0가 자기유지가 되면 이 M0 신호로 타이머를 살립니다. 시간은 2초를 줘볼게요. 그리고 M0로 살고 있던 신호를 끊어줘야 돼요. 뭐가 끊어줘요? T0가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T0 신호가 여기로 갈까요? 아니죠. 여기로 가면 되겠죠. T0 이렇게 가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가게 되냐면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신호가 요 시작 버튼의 신호가 온 되면서 누르면 온 되면서 이렇게 인가가 돼서 실린더가 후진을 하고 있으면 이게 X10이죠. 이게 X10이 온 되면서 일단 T0는 무시하시고 M0로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M0가 자기유지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서 X0 신호가 끊어져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M0 신호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Y20이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사는데, 자, 이렇게 놓으면 아까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X11 신호를 줬잖아요. 자, 이렇게도 동작하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이 상태도 동작합니다. 시작 버튼 눌러볼게요. 전진했다 2초 뒤에 후진. 전진했다 2초 뒤에 후진. 하는데, 자, 이 T0 신호를 지금은 M0 신호에 의해서 T0가 살았던 건데, 이 T0의 신호를 우리는 센서 신호로 살렸다 죽였다 해야 돼요. 그럼 이쪽 어떻게 가야 돼요? 이 T0 신호가 살려면 여기 이 중간에 센서 신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X11이란 센서 신호가. 왜? 일단 A 실린더가 전진을 한 다음에 2초 있다 후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호가 여기 없다면 그냥 전진했다가 2초 뒤에 후진을 한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센서 신호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X11을 이렇게 A 접점으로 넣어주게 되면 전달되고 있던 신호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기유지 된 다음에 이렇게 가 있다가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요 센서의 신호가 들어오면서 이 센서의 신호가 여기 딱 살면서 Y20의 신호를 주게 되죠. 그러면 Y20이 아니고 T0의 신호를 주게 되죠. T0가 개수를 시작하면서 2초 뒤에 살면 여기가 지금 B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 자기유지가 해제되면서 M0의 신호도 여기에 전달되고 있던 M0의 신호도 끊기면서 Y20이 오프되는 거죠. 자, 지우고 한번 볼게요. 또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시작. 자, 전진이 다 했다는 신호를 X11로 받아서 그 다음에 타이머가 동작을 한 다음에 2초 뒤에 자기유지 해제시켜주면서 A 실린더가 후진을 했어요. 자, 편선을 이렇게 제어하기 쉬워요. 그러면
또 B 실린더도 같이 한번 써볼까요? A 실린더 썼으니까 이제 B 실린더도 써야 되잖아요. 자, 다 지우고 한번 해보죠. 싹 다 지우고. 조건은 이렇습니다.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의 조건이에요. 자, 이거를 뭐 일단 1회만 반복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X0의 신호가 들어가면 일단 내부 메모리에 M0 하나 살려줘야 되죠. 자, 그리고 A 실린더가 현재 조건이 뭐냐? A 실린더는 후진을 하고 있어야만 전진을 하잖아요. 현재 상태가 후진일 때만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B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입력 푸시 버튼 신호 X0랑 같이 이 A 실린더와 B 실린더의 후진 센서 신호들, 이 센서 신호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요 신호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A 접점 하나 올 테고 여기도 A 접점 하나 Y죠. 뭐가 들어오겠어요? X, 그렇죠. 10 들어와야 되죠. A 실린더 후진 센서 신호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 들어와야 돼요? X 12가 들어와야 맞죠. 지금 현재 상태가 후진 상태여야만 X0 시작 버튼에 신호를 줬을 때 이렇게 M0가 자기 유지가 되게 만들어야겠죠. 왜? 우리가 지금 조건을 이렇게 줬잖아요. A 실린더 전진했다 후진하고 B 실린더 전진했다 후진하고 이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A 실린더, B 실린더가 현재 상태가 모두 후진이어야만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전진 상태면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이 조건에 맞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늘려서 M0 신호가 들어와서 타임 안 쓸게요. 일단 Y20 살렸어요. 그 다음에 M0가 살면 또 뭘 살려줘야 돼요? M1을 하나 살려줘야겠죠. 자, 지금 상태는 M0 신호로 Y20을 살려줬고, 그리고 A 실린더가 전진을 했어야 A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다시 A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센서 신호만 하나 주면 됩니다. X 뭘 주면 되겠어요? 11 주면 되겠죠. 여기가 X11이고 여기가 X 뭐겠어요? 여기 0, 1, 2, 3이겠죠. 10하고 10인 썼으니까 10, 12 썼으니까 11, 13이겠죠. 당연히. 자, 순서대로 제가 맞춰놨죠. 그래서 X11이 온 되면 M0는 지금 못 살잖아요.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왜? 이 조건이 맞아주면 M0가 살아서 Y20을 켜줬을 거고, 그리고 M0가 켜진다고 하더라도 실린더가 완전히 전진을 하고 있지 않으면 X10이 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실린더가 후진을 안 할 거예요. 근데 X11 신호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센서 신호를 여기다 넣어줌으로 인해서 M1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끊어버리면 되겠죠? M1 B접점으로 여기 M1으로 끊으면 안 되네요. 여기는 맨 마지막 신호로 끊어야죠. 왜? B 플러스 B 마이너스가 마지막 신호잖아요. B 마이너스 신호 여기를 끊어야 돼요. 자, M1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Y20 신호를 죽여야 되죠? 여기를 죽여주면 되잖아요. M1. 그럼 여기가 살면서 B접점이니까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ON 되는 순간 여기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Y20의 신호가 끊기겠죠.
여기는 A 플러스고 여기는 A 마이너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B 플러스죠? 그러면 현재 상태 어떻게 돼야 돼요? M1이 온대고 그 다음에 A 실린더가 완전히 후진했다. 그 신호 X10으로 다시 잡아오고 그리고 B 실린더가 현재 후진 상태다 라는 거 X12로 다시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M2를 살리고 M2로 Y21을 살려주면 B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죠. 그 다음에 M2가 살면 M2로 M3를 살려주는데 그 앞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B 실린더가 전진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겠죠. 전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Y가 아니고 X 그 B 실린더의 전진 센서 신호가 살아 있어야 되죠. B 실린더 전진 센서 신호는 뭐예요? X13이죠. X13이 온다면 M3이 살아서 B 실린더를 후진시킨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유지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의 신호를 받아서 A 실린더를 전진했다 후진시키고 B 실린더를 전진했다 후진시키는데 이 신호들 있잖아요. 이 신호들을 우리가 전부 끌어다가 썼잖아요. 이 신호로 여기를 살려줬고 이 신호로 여기 또 살려줬고 이 신호로 여기 또 살려줬고 이렇게 다 살려줬는데 이 중 어떤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이 밑은 끊어지는 순간부터 밑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센서 신호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 센서 신호들이 끊기게 되면 M0, 1, 2 M0는 자기유지 돼 있으니까 끝까지 살겠죠. 뭐 마지막이 살기 전까지는 계속 살겠죠. 하지만 이 중간에 센서 신호들은 전진했다 후진했다 이게 바뀌잖아요. 값이 여기가 A-니까 전진 상태에 있다가 후진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후진으로 들어오면 이거 꺼지겠죠. 그러면 M1도 죽죠. 그럼 M1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M1이 죽으면 여기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신호를 자기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유지를 다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시켜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시켜줘야 돼요? M1도 자기유지 시켜줘야죠. 그렇죠? M1 자기유지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M2도 자기유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M3도 자기유지 해주면 되죠. 다만 신호들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자, 자기유지를 이걸 해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자기유지를 해제시켜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신호 그냥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올려주는 방법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이 신호들을 요 신호들을 요쪽으로 빼준다면 좀 더 간편하게 짤 수 있겠죠? X0로 끊어서 여기다 놓고 그리고 컨트롤 X죠. 이거 윈도우 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는다면 좀 더 확실한 회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M3 신호. 자, 위에부터 하나씩 다 끊고 지금 여기는 B 플러스 그리고 B 마이너스 이게 요 조건대로 지금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 신호들을 지금 앞에 센서 신호들은 다 넣어줬고 그리고
이 내부 메모리 M 이 접점들을 여기다 다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M3 살자마자 여기 탁 끊어서 후진을 하겠죠. 이 편설만 제어할 때는 보조 회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로 다 죽이면 알아서 지들이 다 후퇴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M3로 탁 끊어주게 되면 B 접점으로 끊어야죠. 여기 끊기면서 연쇄적으로 밑에 다 끊기죠. 그리고 여기 따로 B 접점 없어도 되죠. 그냥 끊기면 지가 후진할 거니까. 자, 동작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타이머가 없어서 순식간에 전진후진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력부가 되겠죠. 아마 전학기에 저한테 수업 받은 분들은 여기를 주회로부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임의로 정했다 그랬죠? 자, 이제는 이렇게 부르려고요. 여기 그냥 출력부로 하기로 했어요. 그 Y, 실제로 Y가 들어가는 쪽은 다 출력부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요런 시퀀스 하는 이 부분, 이건 그냥 시퀀스부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 보조회로라고 때려 넣습니다. 그 스타트 회로, 보조 회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동영상 정지하고 5분만 쉬었다 올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 버튼. 자, 너무 빨라요. 자, 이렇게 너무 빠를 때 우리가 타이밍 제어를 합니다. 이제 타이머를 써줘야 돼요. 자, 타이머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기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유지 된 거 그냥 놔두고 여기에다가 타이머를 하나씩 더 걸게요. T0 시간은 2초로 줄게요. 그리고 T1 K20 T2 K20 T3 K20. 자, 타이머를 한 번씩 다 줬어요. 그러면 다 2초 딜레이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2초 딜레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M으로 Y를 살리면 안 되겠죠. 이제는 T로 살려야 돼요. T0가 1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T1, 여기는 T2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끊어주는 거는 T3로 들어가면 됩니다. 잘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버튼 누를게요. 전진, 후진, 전진, 후진 하고 끝났죠. 한 공정만 하고 딱 끝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타이밍 제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뭐 카운터 제어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카운터 신호를 줘서 얘를 2번만 반복할 거냐, 뭐 3번 반복할 거냐, 이렇게 반복 제어를 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초기에 그 시작 버튼의 신호를 자기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신호가 1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게 기니까 복사.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하고, 안 되네요. 자, 일단 여기가 X0 신호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부 메모리 하나 또 살려줄게요. 지금 0부터 썼으니까 M50을 써줄게요. 그리고 M50을 일단 이 신호를 자기유지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가 얘는 이제 없어지고 해줬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작.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퀀스잖아요. 지금 여기는 시작 스위치 회로죠. 그리고 이 X0 신호를 M5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이 실린더 여기에다가 이 시작 버튼에서 손 딱 떼면 다음 계속 밑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0가 들어왔을 때 M50을 자기유지를 시켜서 이 M50 신호를 밑에다가 계속 줘야 돼요. 그래야 반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컴파일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한 반복되는 회로가 되겠죠? X0 신호 들어갑니다. 자, 계속 되죠? 좀 2초로 주니까 너무 느려요. 좀 빨리 봅시다. 1초로 줄일게요. 자, 아까보다는 좀 빨라졌죠?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회로예요. 이렇게 시작 신호를 자기유지를 해주면 계속 반복되는 회로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횟수 제한으로 몇 번만 하고 끝내겠다 라고 하면 카운터 신호를 걸면 되는데, 어떻게 카운터 신호를 걸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 신호로 카운터 신호를 걸어주면 돼요. 자, 이게 이 시퀀스의 마지막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걸어주면 되겠어요? C0 3회만 반복하고 끝냅시다 라고 하면 K3이라고 넣어주면 3번을 마지막에 3번째가 딱 되면 C0 신호가 온되면서 이 C0 신호로 어딜 끊어주면 되겠어요? 여기를 끊어주면 되죠. C0 신호로 여기를 탁 끊어주면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X13이 들어오면서 M2 여기서 살아서 왔죠. 그러면 이 신호가 C0 신호가 이 타이머가 살기도 전에 먼저 살아서 여기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끊어지겠죠. 여기는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 자, 지금 한 번 됐네요. 신호가 2번 됐네요. 3번 돼서 여기 끊었죠. 끊으면서 C0가 들어와서 여기 끊으면서 모든 회로가 다 끊겼죠. 3번만 딱 반복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카운터는 타이머랑 다르게 신호가 끊겨도 온이 되고 있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리셋할 수 있는 뭔가 신호를 하나 더 줘야겠죠. 뭐 타임 제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X 시작 버튼이 0, 00, 정지 버튼이 01, 리셋 버튼이 03이잖아요. 아, 0이잖아요. 02. 00, 01, 02. 02 신호가 들어오면 RST C0 라고 해주면 X2가 들어오면 카운터가 온되고 있던 게 리셋이 돼도 다시 0값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리셋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타임 제어를 해도 되겠죠. C0가 들어오면,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로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안 살잖아요. C0가 살아있어서 아까 3번만 하고 반복을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 리셋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돼요? 카운터 값이 빵으로 떨어지면서 온되고 있던
카운터 신호가 오프되면서 다시 B 접점으로 여기가 붙었죠. 그럼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면 또 살겠죠. 두 번, 세 번째, 세 번 하고 끊어졌어요. C0 신호는 온돼 갖고 여기 시작 신호 이쪽 부분 자기유지를 해제시켜주고 더 이상 실행 못하게 해놨고, X2 신호가 온이 되면서 리셋을 카운터를 시켜주니까 다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할 수 있는 회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X2 신호도 누르기 너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바꿔줘요? C0가 온되면 T K30 3초 뒤에 카운터를 리셋 시켜주면 돼요. 어떻게? T10이 온되면 RST C0 이렇게 카운터를 리셋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져도 되겠죠? 지워 이거. 컴파일. 다시 해볼게요. B 전진 후진, A 전진 후진, B 전진 후진, A 전진 후진, B 전진 후진 3회 됐죠? 3초 있다가 카운터 리셋돼서 다시 여기 살아났죠? 시작 버튼 누르면 아까는 실행 안 됐는데 지금은 누르면 또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카운터를 써서 횟수 제한을 걸면 돼요. 이 나중에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을 보려도 카운터 제어도 해야 되고 타이머 제한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요대로 제가 저장을 해서 배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를 제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막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 갖고, 요거 있잖아요. 수동 제어 스위치들, 요 수동 제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동영상으로 하나 따로 또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뭐 보실 분들 보시고, 이거 수동 제어 스위치를 왜 넣냐면 이거 전진했다가 후진하고 전진했다 후진하고 전진했다 후진하고 전진했다 후진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어하다가 잘 안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하고 싶은데 만약에 얘가 전진돼서 후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럴 땐 얘를 후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 버튼들을 가지고 실린더를 다 후진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장비 뒤에 가서 솔레노이드 밸브 눌러갖고 수동으로 다 복귀시켜 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초기 위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동영상 올려드릴게요.